반갑습니다. 김태리입니다. 오늘 2024년 11월 16일 현재 시간 오후 6시 48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을 켰는데요. 가을이 지금 끝판인 것 같아요. 이번 주 일요일, 내일 오후부터 추워지고 월요일부터는 영하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한국 계절이 여름, 겨울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봄, 가을이 없어지고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가을을 좀 만끽하고 싶은데 마음 같지 않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처음 경험했던 그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신랑이 입장할 때 아버지랑 같이 입장하는 거죠. 예. 신부야 당연히 신부 아버님이랑 같이 입장하는 거는 원래 많이 봤었는데, 신랑 아버지랑 손잡고 입장하는 거 정말 생소했습니다. 그리고 축가는 신랑이 불렀고요. 주례사 없이 신랑 신부 아버지께서 성혼 선언식도 하시고 좋은 덕담도 해주시고, 옛날에 비해서 결혼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스몰 웨딩이다 뭐다 격식 따지지 않고 실속 있게 의미 있는 문화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ESG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ESG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ESG가 뭔가요? 먹는 건가요? 이런 이야기도 좀 했는데, 이 ESG가 저희 회사에서도 도입된 지 오래됐고 사회적으로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 듣고 있죠. ESG라는 게 1987년도에 유엔 세계 환경개발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 ESG 역사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2004년도에 유엔 글로벌 콤팩트에서 ESG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이후에 기업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었는데요.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1년을 기점으로 ESG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ESG란 여기 표현되어 있지만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 경영과 투명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적으로도 ESG 경영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이 된 지 오래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서 이름에 ESG가 붙은 것이 벌써 몇 년 전 일이에요. 네, 그 팬데믹, 전쟁, 인플레이션 등 ESG 회의론이 부상되기도 했지만 위기 속에서도 ESG는 지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ESG 협회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ESG 관련된 기업이나 개인의 관심사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ESG가 정보 공시가 의무화되는 세계적 흐름이 ESG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게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됐는데 인류가 생각했던 반대적으로 가시는 분이 당선이 돼가지고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글로벌 자산 운용사와 기업들에게는 ESG는 아주 중요한 평가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ESG 경영 문화가 잘 정착된 기업이 위험이 발생했을 때 재무적으로 빠른 회복 탄력성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ESG 중심의 넥스트 자본주의가 도래했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ESG 경영 확산은 표면적으로 이미지 개선이나 위험 회피 수단이 아닙니다.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와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ESG는 기업의 조직 문화 차원에서 내재화되어야 합니다. ESG 경영이란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에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가치의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있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처럼 ESG 경영도 한 번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 과정을 공개적이고 정직하게 수행하는 것, 그리고 이해 충돌을 피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동료의 윤리적 행동에 대한 지지와 응원도 거버넌스 활동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MZ 직원들도 이런 공정성에 관심이 많죠. 특히 자본주의 관점에서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사항을 충족함으로써 기업의 미래가치, 즉 비재무 성과를 높이는 순기능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과 개인을 떠나서 성별, 세대, 직업, 직무 등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사회적 책임 활동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네. 취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최근 기업들은 대부분 MZ 세대 이슈,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의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 문화 관점에서 고민을 ESG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에는 기본이 탄탄한 가치 중심의 일터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노동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기업의 핵심 가치를 정립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환경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 없는 일은 제거하고 혁신을 통해 ESG에 몰입하는 절대적 시간을 높이다 보면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 생산성 저하 문제도 보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직장을 넘어 평생 직업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개인의 행복한 인생과 워라밸에 대한 젊은 직원들의 기대가 높기 때문에 더 이상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라 라고 강요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행복을 위해 현재 직장에서 열심히 역량을 개발하고 성과를 창출해라 라고 하는 게 오히려 설득력이 있습니다. 윌리엄 맥켈스킬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의 저서 우리는 미래를 가져다 쓰고 있다 에서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사고방식을 장기주의 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기주의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문명 붕괴를 막고 인류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 미래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는 기후위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기성세대를 향해서 어른이 아이의 미래를 빼앗고 있다라고 날을 세운 바 있습니다. 정책 결정권을 가진 기성세대는 기후위기에 관심이 적지만 10대, 20대에겐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극한, 폭염이나 호우를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기후 대응을 시민의 의무로 되새기는 인식 전환이 절실합니다. 친구를 지구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친구를 사귀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관찰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면서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회사가 추구하는 경영 이념 차원에서 친구를 지구로 여기며 환경 문제의 해결과 지속 가능한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돈줄의 미학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 어느 피자 가게에서 생활고를 겪는 고객에게 무료로 피자를 제공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다음 날 그 가게에 피자 주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미담에 감동한 네티즌들이 돈을 모아 사장님께 돈줄을 내준 것입니다. 돈 플러스 혼줄이죠. 돈줄. 특별한 보상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사장님께는 큰 보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우리 같은 소시민들의 기분까지 아주 훈훈해졌죠.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연일 들리곤 합니다. 이것이 돈줄의 미학입니다. ESG를 잘 실행하는 기업과 개인에게도 돈줄의 미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환경론자가 아니라 자본가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블랙록의 최고 경영자 레리 핑크의 말입니다. 자본주의 중심에서 ESG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깊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